안녕하십니까.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영상 자주 찍어야 되는데 자주 못 올린다 그죠?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 1층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손님들이 정말 뜬금없이 오세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다 말고 손님 오셔가지고 뛰쳐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롱테이크예요. 편집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이 끊어지면 좀 느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인 롱테이크 하다 보니까 꼭 마무리 지을 때쯤 오셔가지고 또다시 찍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금 전에 또 그랬습니다. 여튼 영상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회생, 그러니까 개인 회생, 일반 회생, 파산의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학상 개념까지 들먹일 생각은 아니고요. 일반 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법이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합니다. 그전엔 도산법이라고 했어요. 도산이 뭐죠? 옛날에는 도산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파산이라고 합니다. 즉 회생하고 파산하고 봤을 때 파산이 원칙이에요. 파산이 원칙입니다. 파산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채무를 없애주는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주는, 공정하게 나눠주는 절차. 내가 주면은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공정하게 나눠주는 절차다. 그리고 나면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하면 법인격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회사 문 닫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채무가 당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고, 사람은 파산했다고 죽이진 않아요. 그죠? 어쨌거나 살리는 절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재산을 다 나눠줬고 난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면책을 해달라. 그게 개인 파산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용될 소지도 크니까 이제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죄송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파산입니다. 그리고 회생은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원칙은 일반 회생이 맞아요. 그리고 개인 회생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회생하고 개인 회생의 차이는 채무의 그 소멸이 아니라 채무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회생은 내가 내 생활비를 제외한 이제 그거보다 청산 가치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파산이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파산할 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즉 청산할 수 있는 나의 재산, 청산 가치, 그죠? 이러한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이 갚을 수만 있으면 굳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게 회생입니다. 즉 제가 개인 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게 그 청산 가치보다는 더 갚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당장 파산해도 채권자는 이 정도 돈은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굳이 파산해서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깨트리기보단 그거보다 더 많이 갚게 해서 채권자도 좋고 채무자도 좋은 그런 윈윈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 회생이다. 물론 채무가 이제 채권자분들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하시는 거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파산해도 그거보단 개인 회생하는 것보단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받게 해주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회생은 일정 금액을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은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에요. 채무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건 자연 채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의적으로 갚으면 갚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갚을 이제 책임이 없는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의 이제 의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파산이 원칙이다 보니까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이 갚는 제도다 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이 사람 파산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반 회생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일반 회생은 10년입니다.
나의 청산 가치와 내가 10년 동안 벌 수 있는 나의 미래 가치를 산정했을 때 이만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채무를 낮춰주십시오 라는 게 일반 회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회생은 채무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없어진다고 그랬고, 근데 일반 회생은 채무 자체가 줄어들어요. 물론 10년 동안 다 갚았을 때. 그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채무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뭐 4분의 3, 뭐 3분의 2 이렇게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가 줄어드는 그 또 나의 이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회생은 개인 회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 많이 듭니다. 대여섯 배 들어갑니다. 여튼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의 제한이라고 하면은 담보부 10억, 무담보 5억 채무가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넘으면 그 넘는 채무를 빼버리고 진행하면 개인 회생이 되겠죠. 그게 넘으면 일반 회생을 가게 돼요. 즉 일반 회생은 채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이 단순히 질 수 있는 채무, 생활비라든지 뭐 그런 걸로 질 수 있는 채무를 넘어선 거예요. 그게 일반 회생의 본질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다. 채무액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개인 회생 채권자는 혹시나 일반 회생을 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죠? 하실 필요는 없겠죠? 예. 오늘 이렇게 파산하고 개인 회생, 일반 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법인 회생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법인 회생은 일반 회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그 미래 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그게 일반 회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영상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